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7일 신사 세번째 기사 1479년 명성은 15년 유구 국왕의 사신 신실아 등 18인이 사원하니 그 회답하는 석에 이르기를 조선국왕 성휘는 유구 국왕 전하에게 봉복합니다. 그를 바꿔서 나타낸 뜻을 충분히 살피었는데 겸하여 사하게의 말을 듣고 채도가 안녕하심을 알게 되니 기쁜 마음으로 위로드립니다. 우리나라와 귀국은 장애가 아득히 격하였으되 귀국의 신사는 대대로 끊이지 않고서 빅리를 닫고 이제 또 표류한 사람을 돌려보내어 감격함이 깊습니다. 그러나 바닷길이 험간하여 즉시 보사하지 못하여 후일을 저버리니 부끄러움이 지극합니다. 유시하시던 하였던 대장경은 일찍이 여러 곳에서 이미 다 구하여 갔기 때문에 이에 명에 부응하지 못합니다만 아끼는 것은 아닙니다. 변변치 못한 토물을 별폭과 같이 갖추었으니 조령하시기 바랍니다. 백세 면주 열필 백세 저포 열필 흑세 마포 열필 표피심 호피 미연 전피라 좌자 일사 잡세 과석 5장 인삼 50금 청밀 15건 송자 300건 남사피 10장 유지 10장 백접선 100파 소주 30병 면포 200필 면주 100필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9일 7일 신사 네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관찰사, 절도사, 수령 등이 혹 사사로이 보관, 마필 등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일체 금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8일 임모 첫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박숙진 등이 차자를 올려 심에게 율에 따라 과제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8일 임오 두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성현 등이 차자를 올려 다시 심의의 죄를 논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이미 면상하였는데 어찌 죄를 더 하겠느냐 하였다. 면상은 정승을 면직시킵니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8일 임오 세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종친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8일 임오 네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뢰기를 청풍군 이원은 칠촌숙 송림부정 이호창의 첩기 홍행의을 간통하였으니 죄주소서 하니 명하여 파직하게 하였다. 성종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8일 임오 다섯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마도에서 특송한 원무기를 괴양할 때 도주가 진원에 치부하기를 전쟁이 이미 거쳤다고 하였다가 곧이어 남로가 통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여 앞뒤가 저 오대니 어째서인가 하고 물었더니 원무기가 대답하기를 전일에는 대내전이 퇴병하였으므로 전쟁이 이미 거쳤다고 말하였으나 전산전이 3월부터 국왕과 더불어 헌단을 얽어 만들어 물러가 남해의 요루를 보존하여 사람들이 동행하지 못하니 통신사의 호송이 어렵게 된 까닭으로 부득이 저를 보내어 치보하게 하였습니다. 어찌 감히 고의로 허탄한 말을 하겠습니까? 북해는 길이 빨라 오후 6삭 안에 갔다 돌아올 수 있는데 다만 풍파가 남로에 비하여 험한 것 같으므로 먼저 배 세 척을 만들어서 기다렸습니다. 통신사가 섬에 정박한 곧 난 연후에는 세 척으로 부족될까 염려해 또 2척을 더 만들어 진력하여 호송하려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또 묻기를 산포에 사는 외인은 이 또한 우리나라 편민이니 통신사가 데리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본사의 통신사에게 돌려보냈다가 돌아온 서계를 보니 이제 탔던 역부의 수배를 정이 머물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원무기가 대답하기를 도주는 통신사가 반드시 남로로 돌아가려고 하므로 중지하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한 까닭으로 이 말을 하여 그 뜻을 밝게 쓸 뿐이지 진실로 이와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조 10년 7월 28일 의모 여섯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산호 이 산익 본주 이우의 처 권씨가 신공의 잔물을 함부로 징수하였다고 고발한 죄는 대전에 따라 교대시에 처하소서 하고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수원의 죄수 학생 김석기가 행인 김팽로를 때려 죽인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06권 성조 10년 7월 2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탄일 의무로 백간이 권정례로 진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조 10년 7월 2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종친과 도총부 승중원 홍문관의 입직 위장을 대접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9일 개미 세 번째 기사 계승부 유수 경기 관찰사 충청도 관찰사 절도사 경상도 관찰사 좌우도 절도사 전라도 관찰사 절도사 강원도 관찰사 황해도 관찰사에게 하교하기를 열병과 선수는 국가의 대사이니 모두 패할 수가 없다. 내가 9월 29일에 교회에서 진열하고 10월 초 2일에 양주 등지에서 사냥하려고 하여 이제 병부를 보내어 합험하게 하니 도내의 번휴하는 제색 군사는 모두 다 조발하라 하였다. 선수는 가을 사냥이다. 성조실록 106권 성종 10년 7월 29일에는 개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기영년 때의 투호이에 대해서 아뢰기를 그날의 기영 제제가 서로 모여 예를 행하기를 마치며 집사자가 내 섬 시원이다 풍을 베풀되 당내의 서쪽과 남쪽 가까이에 있게 하고 사사는 홀려는의 육품원이다. 호를 당중에 설치한다. 이시 반을 헤아려서 설치한다. 또 중을 호의 서쪽에 동양하에 설치하는데 중에 산을 담는다. 산의 다소는 좌상에 있는 사람 매인이 시로 보고 또한 사산을 잡는다. 집사자 이인이 훈련원의 참회원이다. 살을 받들고 매우마다 각각 사시이다. 던진 것을 줍는 자의 왼쪽에 선다. 사사가 좌우에 살을 갖추었음을 고하고 또 습투수를 하기를 청하여 팔산을 잡고서 일어나면 음악이 시작된다. 악장을 연주하여 투호를 조절한다. 좌우에서 각각 사시를 잡아 다시 번갈아 던지고 들어간 자가 있으면 사사는 앉아서 산을 하나를 바닥에 세운다. 음악이 그친다. 사사가 산을 잡고 말하기를 좌우가 던지기를 마쳤으니 첫건대 세우보시오 하여 이 산은 순이 되고 일 산은 기가 된다. 세는 것을 마치면 기산으로 고하기를 아무보다 약간 나 순이다 라고 한다. 기이면 기라고 이르고 균이면 좌우 균이라고 이른다. 또 사사가 집사자에게 벌작을 행하라고 하면 집사자가 잔을 씻어 술잔을 올리는데 마시기에 해당한 사람은 앉아서 풍 위에 놓는다. 이기지 못한 자는 꿇어 앉아 잔을 받들고 이긴 자도 또한 꿇어 앉아 받는다. 이기지 못한 자가 마시기를 마치면 사사가 말을 세우고자 청한다. 말을 세우는 것은 산의 앞에 세운다. 초우가 일성을 마치면 중우가 차례로 던지기를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하는데 이와 같이 3번 하고서 그친다. 산을 취하여 말을 세우는 것을 일성이라 이르니 매번 산을 세우고 말을 세우는 것도 같다. 3번 하기를 마치면 사사가 일말을 이마에 보태어 승리를 축하한다. 만약 승우가 이말을 얻었으면 열우는 일말을 얻는데 열우의 일을 취하여 승우의 이에 보태어 3이 된다. 또 집사자에게 작주하도록 명하여 말이 많은 자에게 청하기를 새 말을 이미 갖췄으니 다 말을 경축하기를 청합니다 하여 마치기를 마치면 무릇 3말을 얻은 자는 모두 마신다. 사사가 청하여 말을 거두고 좌정하여 산이 없는 이에게 작을 돌린다 하였다. 풍은 술잔을 올려놓는 도구이다. 중은 산 가지를 담는 그릇이고 승우는 이긴 쪽을 말한다. 성전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박숙진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심해는 삼공의 위에 있으면서 감히 불법을 행하였으므로 전교를 받들고 추국하였는데 한거하고 승부하지 않으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가 변명하려고 하는 것은 한가함이 아니다 하고 이어 좌우들어 물으니 영사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신이 심회의 노비 이를 보니 전개가 있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전개가 있는 까닭으로 다투는 것이다. 또 이미 면상하였으니 또 무슨 죄를 더하겠느냐 하였다. 박숙진이 말하기를 관에서 결절하지 않았는데도 노비를 초치하여 문안에 올렸으니 심해가 비록 알지 못한다고 하나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죄가 정성을 면직시키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성을 면직시켰으면 족하다. 훈척 구신에게 다시 무슨 죄를 더하겠느냐 하였다. 박숙진 등이 제3구지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박숙진이 또 아뢰기를 이제 한치레를 성절사로 삼으셨는데 신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년 사이에 한칠의 형제가 서로 이어 사신이 된 까닭으로 무술년의 진헌은 정유년보다 배나 되었고 이제는 또 무술년보다 배가 되니 청근에 한치레를 보내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행차는 부득이한 것이다. 중국에서 찾는 물건이 매우 많아 한치레가 아니면 불가하다 하고 이어 좌우들어 물으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신도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지사 이극배는 말하기를 근년에 매양 한시의 일적으로서 사신을 삼으니 만약 중국 조정에서 한시를 위하여 보낸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체면에 어떻겠습니까? 한시가 자신의 족친을 들어오라고 청하는 소위는 그 구하고 청함을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한치영을 자기 나라는 성지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였다.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그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모름지기 찾는 것은 모두 성지를 이끌으니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복종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박숙진이 말하기를 한시가 청하는 것은 해마다 더합니다. 이제 한치레를 보고 생각한 바를 다 청한다면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한치레를 보내지 않았다가 뒤에 만약 한치레를 보내라고 명하면 가정된 물건의 수량을 장차 어찌 하겠느냐. 또 듣건대 정조사의 행차는 정동이 한결같이 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니 그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다. 마땅히 한치레를 보내어 시험하게 하되 마냥 수량을 더하여 주고한다면 한치레가 마땅히 청감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 극배가 말하기를 이는 중국 조정에 알게 할 일이 못되니 감하기를 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박숙진이 굳이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전개는 상속에 관한 문서이다. 결절은 판결이고 주부는 혹독하게 요구합니다. 가림주부.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일찍이 의정부의 정성을 지낸 이와 대간을 불러 한치레를 보내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물으니 정창선 윤사헌 김극관 권감은 의논하기를 칙명은 한치영을 자송하게 하였으나 마침 한치영이 요구하여 한치레로서 대신하였으니 다시 고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어유소 이극정은 의논하기를 한시가 족친으로 하여금 부경하게 함은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요구하고자 하매니 다시 다른 재상을 보내어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현 윤민 이세필 신형 성건 홍흥 복승정 김민은 의논하기를 근래 중국에서 예외의 물건을 구함이 해마다 더욱 더하니 이것은 오로지 한시 족친의 내왕이 번삭하면서 궁곤을 교통한 까닭입니다. 또 한치레가 부경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닌데도 이제 또 보내니 중국의 사대부가 특이한 은총을 희망을 하는 것으로 여기면 우리나라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한치레가 진실로 병이 있다면 다 비록 황제가 명하여 부른다 하더라도 또한 갈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한치레를 가게 하면 폐단을 아래어서
고환을 없앨 수 있다고 하시지만 신등의 생각에는 정동이 한시의 말을 빙자하여 한치례를 엄칙하여서 더욱 물패를 구하면 장차 말로서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제사는 다른 사람을 자견하시고 이어서 물건도 감하여 훗날의 폐단을 제거함이 좋겠습니다 하니 정창선 등의 의논에 따랐다. 이어 이조에서 아래였던 조아이정 병조 판서의 의망 단자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삼공의 직임은 진실로 그 적임자를 얻기가 어려우니 가한 자가 있거든 비록 직위가 낮더라도 의망하여 아래고 또 병조는 직장이 중대하니 모름지기 염건한 자로서 하라 하였다. 정창성 등이 이급의 한계일을 조아이정으로 의망하고 건감 이극증을 병조판서로 의망하니 명하여 홍응을 우의정으로 이극증을 병조판서로 삼았다. 이극증이 아뢰기를 시평 홍흥은 신의 사촌 매부이고 사간 이세필은 신의 삼촌 조카입니다. 정조에 실수가 있으면 대간이 탄핵하니 참건대 피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피엄할 것이 없다 하였다. 번삭은 번거롭게 잦습니다. 물패는 물건과 패백이고 의망 단자는 산망의 후보자를 추천한 단자를 말한다. 성주시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심회를 대광보국 승록대부 청송부원군으로 연필상을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조합의정으로 홍응을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으로 이극배를 승록대부 영중추 부사로 어세공을 자헌대부 우참찬으로 이승훈을 자헌대부 연원군으로 이극증을 자헌대부 병조 판서로 정문형을 자헌대부 한성부 판윤으로 어세겸을 가선대부 이조 찬판으로 성귀달을 가선대부 한성부 좌윤으로 이극기를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삼았다. 성조시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일 을리우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지평 복승정 헌납 김미가 다시 창하여 한치례를 보내지 말라고 하니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김미가 또 아뢰기를 이제 종신의 관사에 여악을 사용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종친은 기생으로 첩을 삼는 이가 많으니 만일 취함으로 말미암아 혹 예모를 잃게 되면 매우 불가합니다. 만일 반드시 악을 쓰고자 하시면 남악을 씀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친이 어찌 무례한 자가 있겠느냐 여악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였다. 성준시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일 을리우 두 번째 기사 전영중추부사 홍응이 상서하기를 극이 생각하건대 삼공의 직임은 중하니 당우의 백규는 곧 삼공입니다. 언나라는 이윤을 태보로 삼고 기자를 태사로 삼았으며 주나라 무주공을 태부로 삼고 소공을 태보로 삼았으며 태공을 태사로 삼았습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삼공은 도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엄량을 섭리한다 하였고 가인은 말하기를 보라는 것은 그 신체를 보존하며 부라는 것은 덕이를 돕는 것이며 사라는 것은 교훈을 인도함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삼공의 직분입니다. 옛 사람이 또 말하기를 삼공이란 천자의 고갱이요 백료의 긍식이며 만민이 첨앙하는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중하고 그 직분의 금이 이와 같으니 어찌 신과 같이 용렬한 자질로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옛 사람에게 미치지 못함은 차치해 두고라도 그 윽이 당금의 전후 좌우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건대 어찌 신과 같이 용한 자가 있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질을 가지고 가장 큰 임무를 감당하고서 넘어지지 않는 자는 드뭅니다. 대저 오획의 힘이 있을 뒤에야 그 무거운 것을 들 수가 있고 공수자의 쓸개가 있은 뒤에야 그 공교함을 부릴 수 있으며 경제하는 큰 재질이 있은 뒤에야 미륜 참찬하는 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그 적임자가 없으면 비록 그 자리를 비워두더라도 거하니 어찌 구차하게 범인을 써서 인원 수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신이 반복하여 군수를 헤아리건대 진실로 상당하지 않습니다. 역경의 정궤에 이르기를 소처의 다리가 부러져서 공소극을 엎질렀으니 그 형상이 악연하다 하였고, 시경 조풍 후인이 말하기를 보 두개 있는 사다새 그 날개에 적시지 않았고 저 중용의 소인배들은 그 옷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공속을 엎지름과 날개를 적시는 기록은 신호로서는 진시로 감심하여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되게 조처했다는 꾸지람에 대해서는 어찌 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신이 의논하는 바늘에 시종한 지 오래이므로 신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약간의 공로가 있다 하여 지난해 겨울에 특별히 극품을 더하셨습니다. 이미 제득도 없이 교만하게 장상의 위에 있어 몹시 부끄러워하면서도 사피할 것을 발언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또 갑자기 지중한 직임에 타경하시어 거듭 천충의 우악함을 입으니 감격스러운 회포는 비록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갚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스스로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줄 알면서 아무 말 없이 직책에 나아가면 이것은 다행스러운 영광을 기뻐하여 전하의 중기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시고 다른 관원을 차정하도록 허락하시어 신의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고 명하여 그 상스를 돌려보내게 하였다. 백규는 백관의 장이다. 고갱은 팔과 다리다. 긍식은 표본으로 삼습니다. 미류는 널리 다스립니다. 소처의 다리가 부러져서 공속을 엎질렀으니 그 형상이 악연하다는, 여기서 말하는 공속이란 공용으로 쓰일 음식물을 말하고 악연은 부끄러워 땀이 난다는 뜻인데, 이는 대신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2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박숙진 등과 사관원 대사관 성현 등이 교장을 하여 상소하기를, 신등이 거기에 듣건대 선왕의 제도는 방내를 전복하라 하고 방해를 후복이라 하며 후위를 빈복이라 하고 만일을 요복이라 하며 융적을 황복이라 하였으니, 이는 지방의 원군에 따라 구역을 정하고 형세의 친소에 따라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김에 예가 있고 그 받침에 절도가 있으므로 감히 삼공하는 외의 사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멀리 해외에 있어 내방의 제후와 비유할 수가 없으니, 비록 천자가 유사에게 명하여 유사가 천자의 명을 받들었다 하더라도 분별 없이 요구함이 더욱 더하여 끝을 알지 못하면 진실로 마땅히 패단을 진술하여 애절하게 호소하여 엄미한 정성을 만에 하나라도 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조서에도 있지 않고 외정에서 알지 못하며 중간에서 말을 전하는 자는 단지 정동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동이 이리와 같이 탐하고 원숭이와 같이 사특하여 중궁에게 사사로운 총의를 사고자 하여 한시의 세도를 빙자해서 천자의 말이라고 핑계함에 의심 없습니다. 또 그 내세에 단지 물패의 수만을 나열하고 부세를 찍지 않았으니 어찌 반드시 천자의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천자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한시는 봉구의 구시를 받아 자기의 물건이라고 일컬 곳에 이를 사헌하되 반드시 전하의 정성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천자도 이국에서 생산되는 귀한 것에 지나지 않는 미물이라고 생각하여 물리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우리나라의 소사님을 알아 일일이 써서 징구하겠습니까? 정유년 이후부터 해마다 징구하지 않음이 없어 금년은 지난해보다 심하고 명년은 금년보다 심하여 해마다 더 요구하면서 만족함이 없으니 어찌 한 가닥의 작은 흐름으로서 큰 바다에 그칠 사이 없이 새는 것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정동의 뜻을 보건대 비록 온 나라의 것을 몽땅 주더라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니 처음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마침내 동고지환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협소하여 물산의 한도가 있는데 진화하는 물건이라고 이름하면 중외가 분주하게 한치의 저장도 한자로 모아야 겨우 그 액수를 충당하니 한갓 탕장만이 장차 허갈하게 될 뿐 아니라 팔도가 끊임없이 솟아나여 편안히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안도 일대는 본시 황량하고 황폐하고 한랭한 지방으로 오랑캐의 지경과 근접하였으니 방어가 매우 기묘합니다. 그런데 변비가 소루하며 게다가 여기까지 찌는 듯하여 인물이 적습니다. 그러나 1년에 부경하는 것은 그 상례로 하는 것이 3번이고 혹은 예외의 사행이 있습니다. 한 차례의 사행에 단지 상곡만 싣고 또 인원수를 간략히 하더라도 그 사이에 추종하는 비복의 무리와 호송하는 군주의 무리가 무려 수백여 명이나 됩니다. 앞의 것은 가고 뒤의 것은 와서 서로 이어 끊어지지 않으니 인마는 유익하지 못하고 번리는 편안하지 못하며 농상은 돌보지 못하고 처자는 양육하지 못합니다. 겨우 양식을 비축하여 팔삼의 험함을 무릅쓰니 여름이면 장마를 만나고 뱀을 두려워해야 하며 겨울에는 깊은 눈에 정강이까지 파묻혀 손이 터지고 발이 터져서 십생구사하는 형편이므로 서열을 따라서 한 곳의 지름길로 나아가고 풀숲으로 숨어 다니는데 야인에게 약탈당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더구나 금년은 설이 우박 수재를 만나 흉년이 거듭 일어났는데 바치는 물건은 300여 괴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 금화필과 구조를 또한 여기에다 맞추려면 서북면의 사람은 어깨를 쉬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미 정해진 액수이니 감할 수가 없다고 하나 신당은 더욱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의 물건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혹 그 수를 조금씩 감한다면 많고 적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그 더하고 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으니 저쪽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비록 혹 안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방합니다. 1분을 감하면 백성의 1분의 수고로움을 들게 되고 2분을 감으면 백성은 2분의 수고를 들게 됩니다. 옛적에 조송이 금과 비단을 요 나라에 바칠 때 해마다 수만을 기부하자 끝내는 공공하여 지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보건대 비록 명분과 사세는 같지 않더라도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뒤에 폐해를 끼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 은사를 겸손히 하고 삼가 서계를 닦아 지친의 정으로서 한 씨에게 아른다면 그의 감화하는 시가 있을 것이니 어찌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고혹하여 연구한 도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년 이래로 혹은 한 씨의 명이라 하고 혹은 환관의 청이라 하여 크게는 사신이 되고 작게는 수행원이 되어 자제의 왕래가 해마다 없는 해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세한 것도 저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구함도 등불을 밝게 비추고 주판으로 셈을 함과 같으니 이것은 반드시 자제와 역관의 공액을 교통한 소치입니다. 한 칠해를 명하여 입주하게 하면 그 친척의 정을 후하게 함이고 이로 인하여 징렴의 계제를 삼으려는 것입니다. 그쪽의 뜻으로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 같으면 효유하기가 어려우나 한 칠해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청하여도 뜻대로 될 것이다 라고 여겨 조금만 수를 따르지 않아도 엄하게 꾸짖는 칙지를 더하여 무례하다고 힐책하면 한 칠해가 무슨 말로써 대답하겠습니까? 비록 한치레가 간곡하게 그 배를 신달라고 우리나라의 실정을 아랜다 하여도 궁궐문 구중이 만리보다 머니 족적이 이르지 못하고 정의가 서로 통하지 못하며 그 사이에 단지 일개 교활한 환관이 있을 뿐이고 다른 무리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위 수인을 보내어 관중에 내도하여 사제에 바치게 하면 사제로 바치고 동화문에 바치게 하면 동화문으로 바칩니다. 외전까지 알까 하면서 그 짓으로 혐의하는 그 실상한 동렬이 아는 것을 두려워함이니 그렇다면 한칠애가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한갓 중국 조정의 사람들로 하여금 다투어 지칭하기를 한칠애가 또 왔으니 남다른 은혜를 바라고 행사를 받고자 할 것이다 라고 하여 도로에 뜬 소문이 퍼지고 진신의 웃음이 비등하게 된다면 어찌 성조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생각하건대 다른 사람이 가면 근심이 없을 것이나 한치레가 가면 그 패단을 제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다시 폐해를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해가 많이 되고 세월이 오래됨에 따라 드디어 경례가 된다면 다시 개교하기는 불가할 것이니 그 득실이 요연하게 명확함은 변명하는 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만합니다. 신등이 어제 아랫바와 같이 한치레에게 실로 병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천자의 명이라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병을 칭탁하고 가지 않는데 어찌 지혜롭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진실 일시의 질병이 있고 종신의 고질도 있으니 금년에 칭병하고 명년의 병을 칭탁한다면 저가 어찌 반드시 핍박하여서 부르겠습니까? 신등이 형세로서 이를 헤아리고 정왕으로서 이를 헤아리건대 다만 그 해로움만 보이고 그 이로움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고집하는 마음을 풀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명하여 성질사를 개차하고 또 물건을 감량하여 혼나라의 패단을 막고 인생을 후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치레가 부경하는 것이 비록 혹 폐해가 있더라도 천자의 명이 어찌 어길 수가 있겠는가. 일찍이 정성 등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말하기를 부득이하면 한치레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까닭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였다. 장량성건 정은 유인호가 아뢰기를 비록 성질하고는 하나 진위를 알 수 없으니 이러한 큰 패단은 처음에 방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성질하고 했으니 어찌 그 진위를 멀리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모든 일은 모두 정도로서 행하라고 이러니 이는 진실로 옳다. 그러나 정도가 있는 곳에 또한 곤도가 있다. 가령 중국 조정에서 우리가 사헌하였다고 책망하면 성지가 있었다고 대답한들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내 선은 보내온 글이다. 동고지화는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빚어질 것을 그는 말로 시경소와 빈지 초연에 취중에 하는 말은 동고 뿔없는 양을 낳게 한다 한 예의에 유래한 말이다. 당장은 국고를 뜻한다. 여기는 기후로 인하여 생기는 나쁜 기운이다. 조송은 송나라이다. 작용은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인데 곧 적당하지 못한 예를 만드는 것이다. 행사는 떡방의 물건을 내려주는 일이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니 대사관 성헌, 성현, 장령성건 등이 다시 한치레를 보내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현 등이 또 아뢰기를 그늘에 연일 관사하시니 성체에 필요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또 여악을 쓰시니 신 등이 진실로 전하께서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음을 알지만 외인들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가 이제 다행히 무사한 까닭으로 종친을 인견하였다. 유사한다면 어찌 할 수가 있겠는가? 비록 연달아 4, 5일을 계속하였더라도 어찌 해롭겠는가? 몸이 필요하고 아니한 것은 내가 마땅히 알아서 조치할 것이며 여악은 비록 대정에서라도 쓰는데 후원해서 쓰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시강관 최경지가 아뢰기를 신등도 아뢰려고 하다가 못하였습니다만 여러 나라를 관사하시면 성체의 진실로 필요함이 있게 됩니다. 또 승지사관이 아울러 입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종조로부터 이미 이와 같았다 하였다. 최경지가 말하기를 세조조의 비록 종친이 관사하였으나 또한 시위를 갖추었습니다 하고 성현이 말하기를 아침에 경륜에 나아가고 낮에 또 관사하시어 아울러 거양하시면서 겸하여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그러다고 함이 아니고 연일 하시는 것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무사를 위함이니 어찌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3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은 애써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정유년의 성질사 한치레가 부경할 때 괴짝 80여 개이었고 무술년에 한치영이 부경할 때는 괴짝 100여 개였는데 이제 또 성공감에서 괴짝 300여 개를 만들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등은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는데 뒤의 패단을 지탱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한치레를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정승과 더불어 의논하여 부득이 보내는 것이다. 어찌 번거롭게 말하는가 하였다. 박숙진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다만 혼나라의 패단을 염려하였습니다. 금년의 평안도는 장마 우박으로 기근이 너무 심합니다. 부득이
하여 한치례를 보낸다고 하소서. 청컨대 태제할 물건을 감하여 정유년의 예를 따르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불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3일 병술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학 최경지 등이 상소하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예전에는 임금이 무릇 동작이 있게 되면 반드시 의위와 시종하는 반열에 있었습니다. 또 사관에 있어 언동을 기록하면 황극을 증음하여 만세의 방비를 삼가하는 소위였습니다. 근일 후원에서 종친을 모아 사후하시며 전하께서 임관하신다 하니 그 무비를 강수하시고 구족을 돈목하심은 지극합니다마는 그러나 의위와 시종하는 바늘이 없고 또 사관이 없으니 신등은 혹 불가하지 않은가 합니다. 세조께서도 후원에서 또한 종친의 사후를 관람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조관을 서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의위와 시종의 무리도 상이와 같이 갖추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멀리는 전고를 보시고 가까이는 세조를 본받기로 하여 본받아 행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또 이 앞서는 관사할 때 나막을 사용하도록 명하시어 요사가 이미 봉행하고 있는데 이제 종친의 사후에만 여악을 쓰게 하시니 신등은 그게 생각하건대 환한이 한 번 내리면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고 다 같은 왕신에게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하께서는 건강한 덕이 있어 성색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니 어찌 여학을 즐겨하시겠습니까? 신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종신을 위하여 베푸시어 즐겁고 흡족한 정을 맺기 위함인 줄 아나 조신으로서 알고 있는 자는 그만이지만 외간의 사람은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신등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전하께서 통촉하실 바이니 원컨대 깊이 생각하소서. 지난 봄 이후로부터 종친의 관사가 잦으시고 더구나 이제 더운 날에 연일 관사하시니 옥체가 매우 근로하시고 영위가 주화를 이를까 염려됩니다. 어찌 홀로 신등뿐이겠습니까? 무릇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깊이 두려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니 다시 깊이 생각하소서. 전하께서 임호하신 지 이제 11년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마음을 쓰시며 어진 일을 나오게 하고 간언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동작에는 반드시 근신과 사관이 모시었고 의비가 따라서 인도하였으며 모든 것을 옛 법을 준수하였는데 유독 종친의 관사하는 일만 옛날과 다르시니 신등은 의혹됩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대감과 시종의 말한 바가 마땅할 것 같으면 비록 큰 일이라도 반드시 윤허하시었으니 이는 어찌 중다한 의논에서 인정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래에는 간언을 따르는 아름다움이 혹 처음과 같지 않으십니다. 종친과 관사는 특히 작은 일인데 대간과 신등이 매약 경연에서 우르르 오르지 못함을 아뢰었으나 모두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결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옛적에 위증은 당나라 태종이 점점 끝마무리를 못하는 10가지 일을 상소해 극진히 말하니 태종이 곧 상소한 바를 배열하여 병풍을 만들고 겸하여 사관에게 회부시켰습니다. 옛적의 양씨는 엄미한 조짐을 미리 막는 것이 이와 같았고 옛적의 명주는 증언을 받아들이고 간언을 따른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은 감히 위진과 같기를 바랄 수 없으나 고고한 마음으로 전하에게 바라는 것은 어찌 당나라 태종의 끝일 뿐이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 끝마무리를 삼가하시기를 삼가 같이 하시어 하루하루 더 삼가하시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경연에서 이미 내 뜻을 유시하였다. 위는 의장의 군사이다. 환하는 조직 칙명을 말한다. 영위는 몸을 보양하는 혈기이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4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친히 사직제에 쓸 향과 청문을 전하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4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집이 연민 사간 이세필이 다시 한치례를 보내지 말 것을 청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부득이하게 한 차례를 보내는 것이면 마땅히 진언하는 물수를 줄여서 한결같이 정유년의 예의에 의하소서. 정동의 말은 반드시 조정해서 하는 바가 아니며 그 성질아 함도 확실히 알 수 없으니 어찌 반드시 억지로 판비하여서 민력을 고단하게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주와 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성지가 아니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우선 한 차례를 보내어 그 지시함을 보되 만약에 또 물건을 가정하면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폐해를 진술하지 않은 것이 전일에 의논하였던 것이다 하였다. 윤민이 말하기를 한시의 일가가 사신이 되면서부터 진연하는 물건이 해마다 증가하니 이는 반드시 한마디 말로 감하기를 청하는 조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은 일찍이 수령을 지내어 민폐를 전부하는데 비록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백성에게는 번거로움이 됩니다. 두 마리의 노루로서 한 개의 큰 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릇 진연하는 물건을 갖추자면 온 고을이 분주하게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혹 한 마리의 새도 잡지 못하는데 모든 물건을 판비하는 어려움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또 신이 일찍이 평안도 도사로 있으면서 진언하는 물건을 전수하는 것을 보았는데 도로가 간관하여 태마가 지쳐서 죽으면 호성군의 말로써 이를 대신하니 이로 말미암아 백성이 지탱할 수가 없어 거의 다 도산하였습니다. 많지 않은 상공을 가지고도 폐해가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현재 해마다 더함이겠습니까? 평안도 한도는 장차 공허하여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근거 없이 쫓아갈 성지가 아니라고 하여 감하겠는가? 만약 성지가 있어 물건을 계록하고 정수를 독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중국 사신이 만약에 오면 장차 3년 것보다 갑절은 진언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지사 정효상이 아뢰기를 이와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일의 정성은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미는 말하기를 천자의 성명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정창수는 말하기를 성명을 확실하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부득이 한 차례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 세필이 아뢰기를 평안도 황해도는 수전하는 노고가 심하니 청하되 이번 황해도의 징병은 정지하여 수전하는 것을 돕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이 세필이 또 아뢰기를 이제 화곡의 이삭이 패는 때를 당하여 동풍이 있으니 반드시 곡식을 해칠 것입니다. 또 한제가 있으니 관사하는 것이 비록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한 희사에 가깝습니다. 이제 천시가 더욱 더운데 주강 석강을 정지하시면서 연일 관사하시니 성체의 필요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하고 명하여 종친의 관사를 파하게 하였다. 사신이 논하기를 정동은 한시의 세도를 빙자하여 천자의 명을 거짓 꾸미고 공금의 총회를 굳히고자 화를 우리나라에 전가시키는 자이다. 정창송은 당국의 대신으로 간하여 중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일개 정동을 두려하여 따라서 고언하였으니 탄식할 일이다 하였다. 그렇다. 간관은 길이 험하여 가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계록은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의 말미에 의견을 열기하는 것이다. 정창성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1번 구태마주 태수 종정국 호군 정가 문조 등원 종진가 등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었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아렘으로 인하여 우단계 등이 본도를 격려하여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만약에 다시 와서 말하거든 경이 마땅히 권사로서 대답하기를 이제 너가 가지고 온 글을 보니 중국에서 너희들에게 우리나라와 교통하는 것을 허락하는 말이 없으니 너희 말은 잘못되었다. 다만 너가 성심으로 내조하고자 한다면 그 뜻은 가상하다. 그러나 본도는 경도와 거리가 있어 도로가 험하고 멀며 또 이 도는 지경이 중국과 연접하여 만약에 이 길을 경유하여 내왕하며 중국에서 반드시 사통함을 알아서 방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영안도는 우리나라의 후문이 되고 도로도 통하니 너가 만약 성심으로 내조한다면 이 길을 경유하며 훨씬 편하고 또 쉬울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접대하여 보내라. 또 이무리가 누차 내왕하며 겉으로는 기순하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실제를 염탐하는지도 또한 염려할 것이니 제진 제보로 하여금 그 말을 정제하여 엄하게 방비를 더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일본국 풍주 태수 대우 친번 비전주 하송포 삼률라 태수 원만 일기주 상승포 염진유 조차랑 원경 대마주 관처 진수 진성행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의를 바치었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의 합방하는 법은 건년부터 일어났으나 먼 길을 내왕하느라 인마가 모두 피곤하여 적이 오기 전에 우리 백성이 먼저 피곤해지니 진실이 염려가 됩니다. 참컨대 이제부터는 합방 군사를 나누어 양번으로 하고 서로 번갈아 방수하게 하되 만약 긴급한 성식이 있으며 절도사가 형편에 따라 합방하고 내용을 가수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합방은 군사를 합하여 방수합니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1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정경정승 의정부 6조의 당상관 대간을 불러 신승민의 봉사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상선 한 명의 윤사한 한개의 박중선 어유소 권감 이극증 이철경 이승소 윤계겸 이숙기 이극돈 이극균 여자신 이유 한천선 이길보 박안성 배맹훈은 의논하기를 적장을 세워 봉사하게 하면 고금의 통이이나 적자가 모호하면 차자가 봉사하는 것 또한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신효창의 장자의 신자근은 적자가 없고 단지 첫자만 있으나 차자 신자경은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으니 신효창의 뒤를 계승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신승민은 증조인 신효창과 사촌 조부인 신자근의 유서에 의하여 신효창의 뒤를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 신효창의 유서 안에 을미년에는 아들 신자근으로 하여금 막내 아들 신자수를 수양하여 뒤를 계승하도록 하고 갑이년에는 차자 신자경의 아들 신윤동으로 후사를 삼게 하였으며 신윤동이 죽은 뒤인 기민년에는 여러 손자 중에서 어진 자를 택하여 후사를 삼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말미암아 보면 신효정이 처음에는 비록 뜻을 신자수에게 두었더라도 그가 죽어서 자손 가운데 어진 자로서 후사를 삼고자 하였음이 바로 그 본이었습니다. 신자근은 아비의 뜻으로 인하여 아비가 부탁한 신자수의 아들 신윤관으로 후사를 삼으려고 하니 정법은 옳은 것 같으나 다만 첩자가 있기 때문에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자근은 그 첩자가 봉사하고 신자경은 그 아들이 봉사하며 신자수는 또 그 아들 신윤보가 봉사하고 조부 신효창은 손자 신윤관이 봉사합니다. 그렇다면 신효창은 아들이 없는 게 되고 신윤관은 아비가 없는 게 되니 한가 소목의 서찰을 어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정법에도 얼거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고금 천하에 이런 이치는 단연코 없습니다. 신효창의 뜻은 자손 가운데 어진 자를 구하여 후사를 삼으려고 하였는데 신승민과 신종년의 현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현부를 알지 못하고 또 소목을 어기었으니 신종년을 맞이로 하여 봉사할 것이며 신윤관은 아비와 이조를 벌이었으므로 그 시비 득실은 유연합니다. 더구나 유서라는 것도 그 집의 난면이 아닙니까? 또 그 증거로 삼은 조근 김견수의 일은 이와 다릅니다. 그 조근의 아비 조말생과 김견수의 아비 김연지는 모두 장자의 손으로서 봉사할 수가 없게 되자 이를 논파하는 글을 손수 써서 바로 조근 김견수로 후사를 삼고 그 아들로 아비를 계승하고 아비로 하라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이치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효창이 한 사람을 분명하게 가리켜서 후사를 삼지 못한 것과는 같지 않고 또 신윤관이 하라비를 아비로 삼은 것과도 같지 않느니 신효창의 봉사는 예전에 의거하여 차자 신자경의 장손인 신종년으로 후사를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윤필상 홍은 의논하기를 맞이로서 적사를 세우는 것은 비록 만세에 없앨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유서가 있으므로 유서를 따름이 진시로 대전의 법이 됩니다. 신효창이 유서를 남긴 뒤에 신작은
신자수가 모두 아비의 뜻을 받들어 신윤관에게까지 전해왔고 신승민으로 하여금 그 사순을 세우게 한 것이 여러 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빼앗아서 다른 데에 주며 조선의 뜻이 아니니 진실로 정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또 족은 김견수의 일은 이미 정운에 따른 것이므로 일국의 법을 나누어 둘로 만들 수 없는데 하물며 세 차례나 결정함이 모두 당대 일이 아닙니까? 분운하게 갑자기 고치는 것은 특히 미편하니 그전대로 신승민이 후사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소목은 종묘에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말한다. 이 조는 아버지와 조상을 모신 사당이다. 난명은 그의 죽게 되어 정신이 혼미할 때 하는 유언이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황제신은 판중추부사로 성임을 지중추부사로 김종순을 지중추부사로 김지경을 동지중추부사로 유재를 경기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사헌부에서 주한 공주 참판 허영의 첫 남씨의 소장에 의하여 아뢰기를 허영은 아비인 허영이 생모 남씨에게 장가들어 철을 삼았다고 주장하여 예장을 바쳤고 허호는 남씨가 첩이고 생모 한씨를 서로 삼았다고 일컬어서 예장은 불에 타고 없어졌다고 하며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허형의 어미 남씨가 진실로 적처가였다면 취처한 3년 만에 허영이 또 허혼의 어미 하씨에게 장가들었는데도 남씨가 곧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허영이 죽은 지 10년이나 오래되었으며 또 허영의 자식들이 전민을 나눠받았습니다. 또 곤양군의 입안 안에는 첩자 화상이라 하였는데 화상은 곧 허형의 아명이고 양천현의 강면 호적 안에는 허형의 어미 남씨를 아울러 소사 남씨라고 하여 하씨의 명분이 명백합니다. 청근대 하씨를 초로 삼고 남씨를 첩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소사는 과부를 말한다. 성종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6일 기해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주하부 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전업의 죄수가 사람을 쏘아 치사하였으니 향화한 이 아질대를 초복하소서 하니 임금이 주하부를 보고 묻기를 전일에 본토의 종류에게 효유한 연후에 처형하고자 청한 자가 있었는데 지금 어찌 되었는가 하였다. 우이정 홍응이 아뢰기를 무릇 향화인이 범한 죄가 가벼우면 모두 용서함이 가하나 이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사한 박숙진은 아뢰기를 한갓 본토에만 효유할 것이 아니라 경도에 와서 사는 자에게도 효유함이 가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겠다 하였다. 박숙진이 또 아뢰기를 신이 2번 패비의 집을 지나갔는데 문 앞에 인적이 없으니 만일 화재나 도적의 변고가 있으면 실리하게 될까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한갓 이것만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곤극의 정위에 계셨는데 낙백함이 이와 같으니 처량하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3개월이면 천도도 절호가 조금 바뀐다고 한 것은 그 오래됨을 뜻한 것입니다. 윤씨는 목석이 아니니 어찌 징계되고 스스로 후회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별전에 두심이 옳을 것입니다. 또 윤구의 무리가 어미와 서로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로 돌아보고 물었다. 홍웅이 대답하기를 은행은 다시 바랄 수 없으나 별전에 두는 문제는 신등도 일찍이 청한 바 있습니다. 하고 도승지 홍기달은 아뢰기를 아들이 어미에게 정성이 막히고 끊어졌으니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대사 내 말은 매우 불가하다. 그는 애당초 획과 자신할 이치가 없으므로 부득이하여 패하였는데 이제 3개월이면 천도도 저루가 조금 바뀐다느니 목석이 아니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보건대 이것은 오히려 그를 보기하여서 큰일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다. 또 비록 모자로 하여금 상견할 수 없게 하더라도 노예가 상통하니 실은 허금인 것이다. 하였다.
박숙진이 말하기를 신은 문 앞의 거리가 쓸쓸함을 보고 스스로 처창한 마음이 있었던 까닭으로 별전에 처하게 하시기를 청하였을 뿐이고 복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신씨의 모자에게 상견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을 추국하고 박숙진은 개찰하였다. 헌납 김미가 아르기를 신은 박숙진과 같은 같이 의논하였으니 되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모두 명하여 의건부에 가두게 하였다. 초복은 살인사건에 대한 초금과 복금의 합칭이다. 정성은 부모를 섬기는 도리이다. 신씨는 패비윤 씨의 어머니를 말한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6일 기한 두 번째 기사 집이 윤민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오늘 아침에 박숙진이 신등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지 않고 아뢰어 신등은 그 말이 무엇을 말함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윤씨가 사제에 거참 편하다는 일을 신등도 일찍이 아뢰었으니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니 비엄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6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윤씨의 실덕함이 너무 심함으로 정신들과 의논하고 폐하여 사제로 돌려보냈는데 대사원 박숙진, 헌납 김민은 거처가 낮고 좁으며 병고가 두렵다 하여 별전에 두기를 청하고 또 이르기를 그의 회과 자신하였다고 말하며 장차 큰 화를 일으키려고 하니 이것을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대사관 성현 정은 안진생 유인호가 와서 김미가 추국당한 것을 가지고 비혐하기를 청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6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좌부 승디 김계창이 이를 아뢰고 이어서 성현 등이 비염한 것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대사원을 책망한 것은 까닭이 있다. 대저 미래에 이를 것으로 헤아릴 수는 없다. 그러나 또한 먼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윤씨는 아들이 있으니 내가 죽은 뒤에 다시 나올 계제가 있다. 만약 다시 나오게 되면 반드시 대변이 생길 것이고 또 그의 잘못을 조정 가운데서의 재상은 누구인들 알지 못하겠느냐. 박숙진도 일찍이 함께 알고서 감히 말하였고 또 그 말이 윤씨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형세를 갖게 하였으니 이런 까닭으로 그러다는 것이다. 그러니 의논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무슨 죄가 있겠느냐. 비염하지 말라 하니 성현 등이 명을 듣고서 물러나왔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6일 기한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개청하여 대사헌 박숙진, 헌납, 김미를 고신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박숙진의 말을 듣게 되면 장차 큰 화가 생길 것이니 취초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07권 성종 10년 8월 1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사인 안후가 본부 당상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이제 전제를 보고 박숙진 등이 윤씨의 일로 추국당하였음을 알았습니다마는 신등도 일찍이 진술하여 청하였으니 실로 마음이 미안합니다.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기를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신다면 대관이 즐겨서 말을 할 것입니다. 이제 박숙진의 말이 비록 홍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만약 견책을 당하게 되면 언로가 맡길까 두렵습니다. 아니 어서로 대답하기를 정부에서 아린 것을 보니 내 뜻에 맞지 않는다. 예로부터 이제까지 왕후를 패한 임금이 하나가 아니어서 혹 참소를 듣고서 내치고 혹 원망하는 말로서 내쳤으나 이것은 사사로운 뜻이요 천리가 아니다. 나는 박덕한 사람으로 홍기를 외람되게 여받아 깊은 못에 임하고 얼음을 밟듯이 조심한 지가 대개 여러 해가 되었다. 건자의 패비한 일은 일의 사사로운 노여움이 아니고 3년을 참아온 대의이다. 내가 착하지 못하여 능히 제가하지 못하고 중궁으로 하여금 많은 실덕이 있게 하였으니 설면피한 것 같아 부끄러우나 스스로 꾸짖으면서도 그런 마음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화란이 점점 이르러
종사가 위태롭게 되므로 부득이하여 여러 조정의 신하들과 의논하여 사제에 내치었다. 그러나 인심이 한결같지 아니하여 혹 다른 의논이 그 사이에 있을까 염려한 까닭으로 궁중에서 한 것을 전부 보이지 않음이 없었으니 조정에 있는 유식한 신하라면 누가 이를 알지 못하겠는가. 박숙진 등도 이 뜻을 알면서 속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속마음을 드러내어 후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듣게 하여 별소에 두고자 하니, 만약 개과천선하였다고 해서 별소에 두 바에야 차라리 종이를 회복해야 할 것인데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이는 한갓 뒷날의 화를 붙일 뿐이다. 말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가벼운 것이겠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에야 무슨 것임이 있겠는가마는 내가 죽은 뒤는 기필할 수가 없다. 나쁜 무리끼리 서로 도와가며 만일 이 나라의 원화를 보복한다면 패비를 의논한 신하는 그 몸을 보존할 수가 있겠는가. 반드시 상위의 고기가 될 것이다. 일이 여기에 이르면 비록 뉘우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지금 막아서 우세를 보존함도 이때이다. 이를 가는 사람이 현재 반드시 많을 것인데 정부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건가? 만약 내가 염려하는 것과 같이 내외가 분운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조종의 신령이 편안하게 즐거워하시겠는가? 이것은 언사의 이해가 아니다. 정부가 오히려 옳다고 생각하며 무식한 자가 호의하며 어찌 좋게 논할 수 있겠는가? 말은 유한한데 뜻은 무궁하니 우선 대략 하겠다 하였다. 홍기는 대업의 터전이다. 호의는 의심하여 결정을 못합니다.